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모든 핍박을 받아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검찰총장직을 집어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나를 정치판으로 뛰어들게 만드신 분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 또한 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지요. 사실상 미국의 유명한 에브러험 링컨 대통령의 국민들에 위한 국민들, 국민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25%까지 내려갔을 때 대통령실 참모들이 걱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믿고 묵묵히 갑시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무려 94% 이상 지지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업적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불이익에도 국민, 국익, 미래만을 위해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이 소상한 업적들이 소상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적 불이익에도 국익과 국민, 미래만 생각한 윤석열의 10대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업적 첫 번째, 화물연대 불법 대용, 총파업, 동참천국, 불참지역,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에 1조 6천억 원 피해, 자동차 5,400대 생산 차질, 산업계 연쇄 셧다운 우려 커져, 조합원 44명 체포, 2명 구속. 파업 일주일에 수조 원의 피해를 주지만 윤석열은 화물연대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어야 2022년 12월 11일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스려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화물연대 운송고부로 4조 3천억 산업 피해, 파업 끊고 제도 개선. 우선 집단 운송고부로 국가 물류 마비를 불러온 화물연대 불법 파업이 꼽힙니다. 화물연대는 주기적인 파업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혔는데 2022년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집단 운송 고부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명분 없는 파업으로 4조 3천억 원의 산업 피해를 야기하며 국가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으나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끌어냈고 표준 운임제 등 합법적인 제도 개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국민만을 위해 이를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두 번째, 건설노조 폭력과의 전쟁. 강성노조와의 전쟁 선포. 건폭 근절 때까지 단속하라.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지들 사람 안 쓰면 공사 못하게 깽판 치고 괴롭히는 폭력배 짓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건폭 완전 근절, 무법 건설노조의 전면전. 윤석열, 대성열이 완전 근절에 들어갔고 진짜 건폭들이었네. 현장에서 돈 뜯은 노조원 정체. 건폭들이 진짜 조폭들로 밝혀지며 대성열의 해야는 빛을 발함. 건설노조 건폭에 정면 맞서 148명 구속 등 무관용 대응.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폭력, 건폭에 정면으로 맞선 것도 그중 하나. 건설 현장은 공갈, 업무방해, 뒷돈 요구, 폭행 등 일부 노조의 불법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았고 공사 지연으로 분양주택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경찰 특별단속으로 4,829명 송치, 148명을 건폭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른바 원래 비괄치로 문제된 타워 크레인 현장 점검으로 54명 적발, 11명 처분 등 무관용으로 대응해 자칫 커질 수 있는 노종 갈등의 불씨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성열 오를 뿐. 그 다음은 세 번째, 민주노총 회계 공시. 멈춰버린 대한민국 산업시계. 일주일만 멈춰도 피해액 1조 원 넘어. 파업 효과 높이려 전략 품목 운송 차단. 6월 당시 피해 컸던 철강업계 노심초사. 산업계 민주노총 기획성 연쇄 파업. 툭하면 데모하고 파업을 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민노총인데 여기에 사실상 세금이 들어갑니다. 아니 나라 돈 받아놓고 지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공시를 안 하면 되나. 그냥 깡패짓을 한 건데 역대 정부는 모두 눈 감았지만 윤석열, 대성열은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수용 노동개혁 성과 바로 회계 공시 시켜버렸고 나라 돈 받는 입장인 민주노총은 결국 굴복. 1,000억 원대 예산 쓰는데 깜깜이 회계 투명성 마련. 민주노총 등이 연간 1,000억 원대 예산을 쓰면서도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은 노조 회계 투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이 회계로 국민과 노조원의 불신이 계속되자 정부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회계 공시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이 공시 제도를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 설명 및 공시 참여 설명을 통해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91%가 넘는 동의를 이끌어 회계 공시 참여라는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00억대 예산에 회계 내역 깜깜이면 회비 내는 민노총 사람들도 빡치는 걸 윤석열, 대성열이 해결함. 세 번째, 사교육 카르텔 신고 261건, 대형 입시학원 50건. 사교육 카르텔 실체 있었다. 감사원, 교원 등 56명 수사 요청.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지만 차마 못 건드린 게 사교육 카르텔.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모두 도모하려 했던 대성열은 바로 이 문제를 깨버리게 됩니다. 사교육 카르텔 메스, 대학 입시 공정가치 회복, 전현직 교사의 시험 문제 제공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메스를 댄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사교육비,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희망 없는 모순이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밀한 카르텔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지만 무너진 공교육 회복이 절실했던 만큼 범정부 대응으로 사교육 부조리 혐의자 163명을 수사하고 95명 검찰 송치, 또 교원, 학원 관계자 56명을 수사 위례하는 등 대학 입시의 공정가치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누구는 돈 많아서 시험 잘 보고 누구는 돈 없어서 시험 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회의 평등을 만든 대성렬 업적. 5번째, 늘범학교 추진. 제2차 늘범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합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아이들 양육비 너무 힘든 저출산 시대에 늘범학교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 늘범학교,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늘범학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방과 후 교육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워 19만 명의 초등교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전격 추진에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와 교원, 업무 부담 가증, 늘범학교 투입 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 우려가 컸지만 관련 단체 노조와의 간담회, 전담 인력 확보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늘범학교 안착에 총력을 기울였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초등학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또 6번째, 대성렬의 탈원전 백지화. 문재인이 대국민 사기극까지 쳐가며 대한민국 에너지 근간인 원전을 없애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5년간 바보짓 안 했다면 문정부 탈원전 정책 강력 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탈원전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탈원전 백지화, 탈원전 세력과 투쟁, 원전 정책 정상화로 산업 생태계 복원. 7번째, 대성렬의 한일관계 복원. 문재인 긴급 국무회의 주제. 다시는 일본에 지지하나. 문재인식 반일 발의는 국민에게 불편함만 주었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이었으며 국가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 감수, 한일관계 복원, 수출 규제 해제 등 큰 성과. 8번째, 윤석열 대성렬의 건전 재정. 건국하고 문재인 전까지 600조였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한 정권 동안만 400조가 쌓이면서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를 쌓아놓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운영방침, 문재인 정부 재정 확장 재정 여파 나라빚 400조 급증, 미래 세대 위에 윤석열 대통령 수습. 9번째, 과학계 반발이 거셌지만 R&D 혁신함. 문재인 대통령 발표, 뒷배경 허전하자 누리호 과학자들 병풍으로 동원. 문재인이 개발 예산을 뿌리며 본인 지지율만 올릴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나누어 먹기, 예산 낭비, R&D 뿌리 뽑고 예산 재정비, 과학계 반발, R&D 구조조정, 나눠 먹기식 비합리적 구조 정리 등 개선. 좌익과 과학계의 선동이 있었지만 줄줄 새는 예산을 재정비한 건 매우 옳은 일. 10번째, 대성렬의 위려 개혁.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건버려 털어먹고 의사들의 자유를 박탈해서 사실상 국가 공무원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흔들림 없이 위려 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진려 거부 용납 못해. 위려 개혁 관철 의지.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대속렬은 정치적 이익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걸 잊지 맙시다. 번외.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감사합니다.